안녕하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40대를 훌쩍 넘겨버린 한 여성입니다. 세월이 무엇인지 가정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20대와 30대를 지나쳐 이렇게 40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청춘을 다 바쳐와 같이 가정을 지켜온 결과가 얼마 전 잔혹하고 쓰라린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어딘가에 털어놓고는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려고 함으로써 적니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을 공부하고 시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공부에서 성공한 경험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쉽지 않다고 들었지만 그에 대해 알고서도 도전했을 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자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혼자인 듯한 느낌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노량진에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의지하는 친구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동안 혼자 공부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한 후에도 주변에서 소개팅을 추천하더라도 열심히 몰두하여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게 3살 연상인 분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인 아버지 뒤를 이어 부동산을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 포부도 있고 성격도 시원한 것 같아 만나 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첫 만남 때부터 매너가 남달라 마음이 가게끔 행동을 했고 첫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연애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는 순애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연애에 있을 때나 결혼에 이르러 변함없이 그의 내면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뒷짐을 살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죠. 제가 늦둥이이자 외동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셨지만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제 수모로 인해 부모님도 충격을 크게 받으셨던지라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일반 가정이시고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집이 아닌 집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인정을 많이 받아 양가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과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집을 주시고 우리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며 균형 있게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사업이 건강한 집안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처제 논집을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다며 경기도 성남 쪽에 꽤 괜찮은 아빠들께 선물로 해주셨고 저희는 그곳에 살림을 차리며 신혼의 재미를 나름 많이 누렸습니다. 남편의 부동산은 연애 때부터 시작하여 아버님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고 저와 결혼할 당시에는 나름 안정권에 접어들어 생계 유지를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는 건 참 좋지만 생활비를 벌고 모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신이 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다며 저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 우리는 2명의 자녀를 낳고 낙후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큰 재앙이 내 생에 닥친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불행 중 다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대학은 아니지만 거기서 결혼까지 잘 살고 있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한 사이였기에 가끔씩 만나고 서로 지역을 오가며 친밀했고 결혼식 때도 서로 참석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결혼도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오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다. 예수를 만나 불리익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어. 너와 결혼하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는데 나도 대전에서 바빠서 연락도 못했지. 우린 사는 상황이 비슷한가 봐.
나도 바쁘다고 너에게 한 번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사는 거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안 그래도 한 번 보자고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었어. 나도 다시 올라갈 예정이고 경기도에 사는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성남 쪽으로 갈 것 같아. 어머, 진짜 좋은 소식네. 나는 지금 분당에 살고 있어. 우리 다시 자주 만나자. 남편이랑 같이 오는 거야? 아니, 나 이혼했어. 그냥 결혼을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보려고 해. 아이들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어. 뭐, 하루 결혼해서 내 청춘을 이렇게 바쳤는지 모르겠어. 야, 오목 그랬구나. 너는 원래 어디로 튈진 몰라서 좀 혼자 사는 게 편해 보이는 구석이 있긴 했었어요. 그럼 우리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우리 남편도 결혼식 때 보고 안 봤잖아. 내가 맛있는 걸 해달라고 그래서. 네, 정말 알겠어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주말에 만나게 된 적이 있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정말 반가웠어요. 중학교 때의 친구보다 더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행복했죠. 그래서 그때 집에 초대했는데 큰 문제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수지야, 너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 남편분이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 너희 집도 좋은데 여기 집값이 꽤 비싸던데 잘 사는 것 같아. 시아버지께서 처음에 우리 집을 해주실 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며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덕분에 신혼 때부터 돈을 열심히 모을 수 있었어. 남편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아,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당신이 그렇게 우리 친구 앞에서 쑥스러운 태도를 보이세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많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남편분 정말 스윗하디예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겠어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놀러 오세요.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제 남편을 보는 눈빛이 좀 예리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은둔중에 들었지만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집들이 내내 남편과 제 친구는 급속하게 친해졌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미묘하게 질투가 날 정도로 서로 잘 농담도 하고 서로 잘 맞아서 살짝 신경이 쓰였어요.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가능하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러한 생각으로 그 집들 일을 끝냈죠. 다만 예전에는 추억으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황이 제 마음에 상처를 입힐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죠. 부동산 일 때문에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늦은 귀가가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집안일하고 밥을 짜는 것이 힘들다며 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함께 해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안 보여? 이전에는 이렇게 바빴지 않았잖아. 일이 늘어났어. 요즘 바빠 보이네. 그리고 이사철이야. 잠자리 들었는데 손님들이 많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좀 서운하긴 해. 나 잠들기 직전에야 겨울이 터지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나 요즘 애들도 아빠를 보고 싶다고 난리라니. 그래서 바쁘더라도 집안일에 좀 신경 써야겠어. 나 참, 당신은 그런 거 케어 못 해주는 거잖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나도 애들 교육비, 생활비에 골몰하다.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왜 그래요? 자꾸 신경질 부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 좀 신경을 쓰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데, 왜 오히려 당신이 화를 내는 건데? 진짜 당신이 기겁이야. 기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 마음 다 잡지를 다 잡지 개인해. 해외 이러니까 요즘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어. 오늘은 기분 잡혀서 밖에서 자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요. 예전에는 제가 가정에 신경을 써다 달라고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해주던 중 어느 날부터 자꾸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서운함을 참고 상황을 정리하며 남편을 이해하고 제가 더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고 했을 때 지금은 피곤해서 이야기하기 힘들어 라며 자리를 피하곤 했고 심지어 제가 있는 침대에서도 함께 자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은 피부 관리를 좀 해야겠다. 얼굴에 그 기미가 뭔지 알아? 애들 엄마라고 해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해놓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쁘게 관리하고 다녔는데 이젠 완전 아줌마 같아 보인다. 내가 어째서 이러게 되었는지. 애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요즘엔 나랑 같이 잠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된 건가? 몰라. 나 거실에서 자겠다니까. 너는 편하게 자. 요즘에는 혼자 자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고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제 자존심을 무시하기도 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엉덩이를 차고 싶었어. 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변화가 그 끝이 아니었어요. 흡기하는 어린 애들한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부터 상습적으로 외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지, 아직 막이겠지 이렇게 기다려줬지만 점점 도를 넘어가더군요. 당신 요즘 진짜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맞아. 당신이랑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외박하는 모습은 보인 적 없었잖아. 진짜 또 이렇네.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집착이 심해. 당신이 원래 이러한 사람이었어? 아니,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을까?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한 말은 아닌데, 그럼 뭐 때문에 바빴던 것인지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닦아 먹겠대. 이제는 아빠를 찾지도 않아. 그래, 잘 됐어. 아주 그냥 쓸데없이 옆에서 귀찮게 붙잡아 구는 건 힘들었는데 나를 찾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너 진짜 그런 말밖에 못해? 그게 지금 아이들에게 복이 될 거야?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이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야, 내가 이제 여기서 뭘 얼마나 잘 더 해야 하는지? 돈 꼬박꼬박 벌어서 주고 싶네. 지금까지 너 혼자서는 즐기기 어렵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이제는 너도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은 급기야 내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며 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이도 부족했는지 저를 더 상처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충돌이 계속되는 중에도 주말에도 아침부터 집을 일찍 나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던 시기여서 여름 옷들을 옷장에서 싹 집어넣을 생각으로 옷장을 다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장롱 깊숙한 곳에서 종이 가방이 손에 잡혔습니다. 뭘까 싶어서 바로 꺼내보았는데 금목걸이 상자가 있었어요. 종이배까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남편이 저와 풀고 싶어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까먹어 슬기로운 기념일이 다가왔는지 살펴보았는데 달력을 확인해보니 그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에 그 목걸이 상자를 꺼내놓고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역시나 밤 12시를 넘겨 충분히 술을 먹은 채로 들어왔더군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또 평소라면 자고 있는 제가 안 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의아해한 그는 바로 물어보았어요. 안 자고 뭐 했어? 왜 또 늦게 왔어? 따지려고 한 거야? 내가 진짜 심상치 않아. 왜 그러니? 다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너가 이것까지 숨겨뒀다 생각해서 나랑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그걸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럼 도대체 이거 뭔가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건데 이건 누가 보나 여자 선물이잖아인데 저는 당연히 제게 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남편의 신랄한 말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남편은 제가 그 선물을 보여주자마자 다시 흥분을 해야 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아니 혹시 내 물건 뒤지는 건가? 쉽게 진짜 죽을라면 더러운 손으로 왜 만져 뭐라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이게 뭐야? 너 왜 이래 여자 생긴 건가? 그런 것이야. 그렇지. 예상하건대 너도 대충 눈치채게 될 거야. 아니야. 꼭 나에게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거야? 진짜로 너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로 공무원이 되었니? 이렇게 된 만큼 내가 위자료는 팍팍 쳐줄 테니까 애들과 함께 살다가 그만둬라. 뭐, 쓰레기 같은 녀석아. 그 여자는 누구야?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당당하게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야. 정말 뻔뻔하게 말하는구나. 아마 내일이 되면 술을 마시고 고백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증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남김없이 복수하고 싶어서 너 스스로 해봐. 왜 나는 내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헤어지고. 너 공무원이라서 새 자리를 금방 찾겠지. 나는 그냥 내가 받아들여. 이제 내 얼굴 보기 싫어서 같이 가르칠 수가 없어. 이제까지 참았던 게 많았어. 얘기 좋을 때 이별해줄래? 그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행동 심사를 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실망을 감당해야만 했어. 상상조차 못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정확히 누구와 바람을 피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만 내버리면 매우 억울할 것 같았고, 근데 웃기게도 남편의 외도 상대를 생각지 못하게 알아내고, 그 무식한 여자는 자신의 정체를 매우 쉽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뒤, 남편을 추적하려고 시청에 연가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친척 집에 맡겨놓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바람풀이를 하는 그 여자만 잡으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쫓고 흥신소에도 서류를 제출하여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인 그 수진이에 관한 얘기예요. 집들이 이후로 자주 연락을 못해서 생각해달라고 말해줬어요. 남편 외도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웠고 그냥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해볼까 했던 찰나에 갑자기 수상한 질문을 받아버렸어요. 수진이는 잘 지내요?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그냥 그럭저럭 이라고 대답했어요. 너는 잘 지내요? 물어줬더니 나는 요즘 너무 잘 지내요 했어요. 잘 됐네. 경기도 와서 잘 적응하고 있구나 하니까 적응은 어디서든 잘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화한 건 이 얘기 아니라고. 예, 네 남편은 원래 음식을 좀 가리더라. 뭘 먹어도 잘못 먹는 것 같던데. 남편은 그런 습관이 있긴 하지.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다른 거 아니라 너희 남편한테 얘기 못 들은 텐데. 난 너희 남편이 부동산에서 땅을 하나 사서 전 남편하고 재산을 나눈다고 받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걸 그냥 섞을 수 없잖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도 좀 해볼까 싶어서 너희 남편 부동산에 갔었는데. 글쎄, 너무 좋은 걸로 연결돼 좋지라면 뭐야? 그래서 남편한테 고맙다고 밥 한두 번 사줬는데 이상하게 음식을 조금 가리는 것 같더라고. 어지러워서 말이야. 친구년이 전화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줬어.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들은 내게 비밀로 해왔던 것이었고 그 핑계로 고맙다고 하는 척정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뻔뻔하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그 여자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야, 너 지금까지 나 모르게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었던 거니? 와, 이거 사람 아닌데 내 일하는 부동산까지 가서 꼬리를 쳤다가 이거지. 그리고 난 내 남편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것도 내 남편에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너는 대가리 총 마절리야. 그게 내게 할 소리야. 어휴,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했어? 누가 너의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했어? 아, 그만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오히려 내가 성질을 냈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다는 점이 당황스러워서 잠시 후에 다시 전화했다. 그러나 몇 차례 전화를 해도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먼저 분노를 가라앉히고 친구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해도 친구의 말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 외에는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한테 부동산 거래를 맡겼다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가 외도일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상황에서 다음날 나는 내 계획에 따라 남편이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다. 나 혼자가 아닌 것 같았다. 저는 흥신소 직원과 한 팀이 되어서 남편이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동산에서 일하는 동안 잠복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이 곧장 부동산 문을 닫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나는 흥신소 직원과 함께 그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은 매우 익숙한 듯이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방문했던 백화점이었기에 나도 익숙하게 밀고 들어갔고 조심스레 남편 뒤를 따라가 보니 금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익숙한 듯이 백화점 안에서도 한 카페로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화장을 풍부하게 발라 남편을 아주 반가운 듯이 맞이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풍요로운 미소를 지어 서로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며 온갖 배신감이 들었고 큰 충격을 받아서 다리가 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사진을 찍었고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몰래 그 근처까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도 그동안 입지 않았던 스타일의 옷들을 전부 새로 사서 입은 상태인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안경, 마스크, 모자까지 푹 눌러 쓴 상황이어서 그 두 사람이 저를 알아볼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저는 흥신소 직원을 시켜 그들 근처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부탁했죠. 그 직원은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아주 익숙한 듯이 근처로 가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또 한 번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대화들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혼 언제 할 거야? 어제 내가 전화해서 내가 네 남편이랑